자, 여기 퀵스타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회원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소개한 스폰서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홈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서 쓰겠죠. 내가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A라는 선배, B라는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어차피 쓰는 생필품 여기서 사 쓰지. 이렇게 해서 각자 홈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나 쇼핑을 하십니까?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20여만 원을 홈쇼핑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만 원, 또 A도 20만 원 정도 각기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죠. 똑같이 이렇게 20만 원씩 홈쇼핑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스폰서 나 A, B 네 가구가 있을 때 누가 제일 캐시백을 받을 때 유리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스폰서로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서 입장에서 네트워크 점수는 얼마입니까? 자가소비 20 해서 80만이죠. 80만이면 저기 테이블에 의하면 6%가 되죠. 그러면 48,000원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0만에 대한 노력은 혼자 쓴 게 아니라 네 가구가 공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 이하의 노력분을 먼저 빼고 이분들한테 주고 나머지를 스폰서한테 줘야 서로 불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이하는 자가소비 20, 구전 20이니까 60만입니다. 네트워크 점수가 60만이면 저기 보너스 테이블에 하면 6%입니다. 그럼 36,000원이죠. 그래서 나 이하의 노력분 36,000원이구나.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12,000원이 남는데 이 12,000원이 바로 순수하게 스폰서가 노력한 몫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하의 노력은 36,000원인데 A가 노력한 거, B가 노력한 걸 밖에 빼줘야죠. A는 20만이니까 20만 자가 소비하면 저기 테이블에 의하면 3%입니다. 그러면 6,000원이죠. 그래서 A 통장에 6,000원이 들어가고 B의 통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36,000원에서 A 6,000원, B 6,000원을 빼주니까 나의 통장에는 바로 24,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스폰서죠. 근데 보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지. 이렇게 스폰서보다 내가 보너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캐시백 정책은 첫째, 선착순이 아니고 바로 노력순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스폰서는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한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두 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노력을 2배나 더 한 거죠. 만약에 노력과 관계없이 먼저 시작한 것이 유리하다. 그것은 불법적인 피라미드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회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스폰서를 지워보도록 하죠. 스폰서가 있을 때 여러분은 24,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수입이 얼마나 변할까? 나 이하의 노력은 20이니까 60만, 6%는 36,000원이고 A가 노력한 거, B가 노력한 걸 빼니까 역시 12,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의 통장에는 24,000원이 그대로 들어가죠. 36,000원에서 6,000원을 빼니까 24,000원이 남습니다. 즉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받는 수입은 24,000원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스폰서의 몫과
나의 몫은 독립적이다. 스폰서가 내가 받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왜 나한테 얘기했을까? 이렇게 가져가는 돈이 없는데, 이것은 공동구매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슈퍼보다 할인점이 싼 이유가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적립되는 금액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구매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A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A 안 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손해를 보면 큰일 나죠. 만약에 이분이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26만 원치의 물건을 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에 가입하면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6만 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만 원 자가 소비했다고 6천 원이 들어오니까 도합 6만 6천 원 정도가 이득일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A와 B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다. 즉, 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원가입비도 없고 또 각자가 필요한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홈쇼핑하면 집으로 24시간 내지 36시간 내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 퀵스타가 오늘날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스폰서의 몫과 나의 몫은 별개이다. 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홈쇼핑만 해도 이익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회사가 법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이커로부터 직구매하고 이런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100% 만족 보증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내가 24,000원, 12,000원 가지고 이것을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